국정, 정부, 인수인계를 놓고서 신구 권력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 대구로 내려가면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주요 전국 소식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보통 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들었곤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셔서 고문님만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조건 없이 만나자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당선인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이 네. 나는 어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법을요? 어떻게요? 이제 두 가지 문제로 말하면 용산 이전 문제도 네.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뭐든 도와주겠다. 예. 다만 지금 안보가 상당히 위기니까 그 점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선인도 뭐 용산 이전하는 거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당선인도 이전하는 과정에서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깨끗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회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무조건 신구 대통령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두는 대통령과 당선된 대통령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논의합시다. 이렇게만 딱 하면 되는데 주변에 말 듣지 말고 만나자 그러니까 당선자가 꼭 주변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모들도 아주 그냥 불쾌하고 당선자도 내가 꼭 뭐 주변 말 듣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 돼버리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어법을 같은 말이라도 물론 뭐 문 대통령이 당선자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전임 대통령이 말을 고사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리들이 뭐든지 물러가는 사람이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협조하겠습니다. 일단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주변 사람 말 듣지 말고 만나자 이러니까 일이 더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이 말로는 통합, 협치 뭐 하면서 자꾸 그걸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하나하나가. 그러고 또 이 당선인 측에서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안보를 걱정해서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뭐 예비비 상정도 안 한다 그러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염려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일단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문 대통령 뭐 당신이 언제 안보 생각했냐고 뭐 역겹다는 동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랬죠. 듣는 사람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쁘잖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안보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이 미사일 몇 발 쏘고 뭐 개성 연락소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 죽이고 그동안에 안보의 위험 요소를 북한이 계속 했을 때도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로 통해서 해결하겠다 하고 일체 안보 문제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지금도 더없이 안보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으로서 좀 생경하죠. 당신이 뭐 언제 안보 걱정했다고 지금 와서 더없이 집무실 옮기는데 안보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그러나 당선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안보 이야기하니까 역겹다는 동 당신이 언제 안보 걱정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말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렇습니다. 양쪽이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만날 때 그럴 때도 이런 조건이나 조율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조건을 갈거나 그런 게 없고요. 그때 8일 만에 만나나 9일 만에 만났나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야말로 신구 대통령이
그냥 서로 예. 인사차 만나서 앞으로 네. 잘 부탁한다는 거고 예, 노 예. 대통령은 예. 그 또 이명박 대통령은 잘 좀 전임 대통령으로서 퇴임해도 전임 대통령이니까 네. 제보다는 위니까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첫 번 만남에 대해서는 크게 안건을 갖고 만난 것이 아니고 네. 또 지금 또 하나 꼬이는 게 문 대통령이 한은 총재 임명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은 총재 후보를 지명하면서 청와대는 협의를 했다고 하고 인수위는 아니라고 협의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쪽 다 거짓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양쪽도 말 들으면 다 그럴듯한데 맞습니다. 저도 예. 방법이 제가 틀렸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네네. 한은 총재 임명이 며칠 동안에 공석이 된 데는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신임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네. 중요한 거잖아요. 하는 총재 자리는. 예, 예. 하는 총재라든지 인사할 게 있으면 이런 거는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든지 만약에 당선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네.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고 더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배려하잖아요. 네. 문 대통령, 윤 대통령의 동의를 구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네. 윤 대통령, 문 대통령의 정중한 제의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될 텐데 그렇겠네요. 예. 그냥 실무자들이 협의했다 그러고 발표하고 이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네. 저런 일들이 조금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존중해주고 예. 서로 나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서로 배려해주고 이런 생각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조금만 하면 해결될 문제를 예.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그래요. 아침에 전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통합한다더니 잘 논다. 딱 요 말이에요. 그 산에 온 어른들의 이야기가 예, 예. 통합하더니만 잘 노네. 그러니까 신구 대통령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좀 국민들은. 그렇겠네요. 예. 이게 지금 당선된 지 오늘이 벌써 며칠째입니까, 이게? 예. 이거 대통령들끼리 또 못 만나니까 이러다가는 못 만나고 취임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보름이 됐는데요. 예. 보름.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기껏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물러가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선거운동 연장전 같잖아요. 예. 여야가 지금 다시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예. 비치니까 국민들은 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두 당사자도 이렇게 못 만나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왜 받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박범계 장관이 잘못한 거예요. 신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네. 검찰총장을 할 때 법무부 장관과 관계를 다 알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수사조정권인가 뭔가를 없애겠다 하는 거는 검찰총장 시절에 충분히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법무부 장관 입을 닫거나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거나 끝내야지. 예. 아니, 장관 이제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예. 예. 정권 바뀌면 장관도 그만둬야 되는데 새로운 장관이 들었을 텐데 나는 반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러갈 장관이 대통령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는 장관이 신임 대통령 말하는 걸 토달고 나섰는데 그런 장관인데 무슨 업무 보고 받겠느냐 좀 미루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건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인수위가 좀 어른스럽다면 네네. 그래 박범계 이야기는 박범계 이야기고 그래 업무 보고나 들어보자 예. 이렇게 하고 업무 보고를 받을 수도 있죠. 네네. 또 그것이 또 정상이죠. 물러가는 장관 말 한마디에 팩 돌아서 갖고 업무 보고 안 받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갈수록, 모양이 별로 안 좋은 네. 거죠. 갈수록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과 당선인이 계속 이렇게 만남이 미루어지면요. 예. 혹시 이거 못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걱정이 생기고요.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를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뭐든지 다 협조하겠습니다. 예. 5월 10일 새로운 집무실에서 취임할 수 있도록
물러가는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그게 도리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딱 던져야죠. 네네. 던지고 실제로 윤 대통령도 아예 안 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걱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염려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뭘 하나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예. 계속 꼬리를 잡고 하면서 말로는 만나자 하고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르고 이런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네, 네. 말로 한 통합을 좀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해서 대구에 있는 사저로 이제 돌아갔죠. 그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아주 약간 좀 짠했는데 아. 그 이른 넘은 대통령이 그냥 5년 가까이 그 영월 몸이 있다가 네.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밖에 나와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좀 짠하긴 했지만 예, 예. 그래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예. 그렇게 뭐 특별히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겠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정도였거든요. 그럼 저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네. 하셨다.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조금만 일이라 보탬이 되겠다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네. 네. 앞서 좀 짠하다는 생각이 예. 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습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도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났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예. 예.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연세도 예. 연세지만은 예. 이제 당뇨의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이 다른 부분에 검사를 하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네. 딴 부분에 지금 검사를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당뇨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 예.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80 넘으셨는데 예. 장기간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 대통령 집에 가신 거 보면서 이 대통령도 빨리 나와야 예. 될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사임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